이번 시즌에도 치열했던 프리미어리그 우승 경쟁. 결국 맨체스터 시티의 역전 우승으로 2022-2023 프리미어리그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3시즌 연속 리그 최정상에 오른 펩 과르디올라와 맨체스터 시티. 아직 이번 시즌이 마무리되지 않은 프리미어리그 챔피언 맨체스터 시티는 2경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바로 FA컵 결승과 챔피언스리그 결승. 이 2경기의 결과에 따라 이번 시즌 맨체스터 시티는 앞으로 역대급 혹은 전설적으로 기억될 수도 있습니다. 트래블을 노리는 맨체스터 시티의 다음 경기 상대는 퍼거슨 경과 함께 잉글랜드 역사상 최초의 트래블을 경험했던 이웃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명가재건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으며 이번 시즌부터 맨유를 이끈 테나는 이미 한 차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는데요. 풀럼과의 리그 마지막 경기 종료 후 올드 트래포드에서 팬들에게 아직 우리에겐 한 경기가 남았다. 그리고 우리 선수들은 다음 주 맨체스터 시티를 이기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것이다 라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FA컵 역사상 결승에서 열리는 첫 맨체스터 더비. 우승컵에는 미리 맨체스터까지 적어놨다고 하는데 과연 그 뒤에 이어질 단어는 트래블을 노리는 시티가 될까요? 아니면 트래블을 저지하려는 유나이티드가 될까요? 프리미어리그는 이제 종료가 됐고 큰 경기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FA컵 결승전 그리고 이제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일단 저희가 오늘 프리뷰할 거는 맨체스터 더비 FA컵 경기고 이 경기가 왜 중요하냐? 맨유 입장에서는 리그컵을 일단 들었어요. 이 경기 잡으면 트로피 2개 올리면서 시즌을 마무리할 수 있고 더블이죠. 더 중요한 거는 맨유 입장에선 맨시티의 트래블 도전을 좌절시킬 수 있습니다. 이 만약에 2개의 트로피를 들어올린다? 그리고 어째 챔피언스리그 갔잖아요. 지난 시즌 리버풀 느낌이 좀 맞네. 지난 시즌 리버풀 딱 리버풀 더블이었죠. 그랬죠. 딱 네. 더블. 그러니까 왜냐면 다 리버풀은 첼시 상대였죠. 다 노리고 있었지만 네. 어쨌든 이제 더블하면서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 그리고 그리고 터나 감독 부임 첫 해에 만약에 이렇게 트로피 2개 들고 마무리한다? 대단한 거죠. 엄청 성공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죠. 잉글랜드 유일의 트래블 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맞죠. 1998-99 시즌 알렉스 퍼거슨 경우에 위대한 업적이자 제가 이제 그 98-99 시즌 맨유를 얘기할 때마다 뭔가 언급을 했지만 90년대 프리미어리그가 사실 지금의 위상은 아니었잖아요. 그치. 네. 분명히 유럽의 주요 리그들 뭐 세리에아나 라리가 같은 리그보다는 확실히 경쟁력이 좀 멀어져 있었고 그게 이제 또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이 시기에 얽혀 있었던 그 UEFA 대회 진출이 이제 징계를 받아서 그렇죠. 잉글랜드 팀들이 안 됐던 그 시기에 사실 잉글랜드 팀들의 전체적인 경쟁력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90년대 프리미어리그의 출범 이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잉글랜드의 절대 강자로 올라섰고 거기서 그냥 시즌을 거듭하며 때마다 계속 유로클럽 대항전에서 고배를 마셨거든요. 근데 98-99 시즌을 통해서 유벤투스나 이런 팀들을 꺾으면서 프리미어리그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그때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하고 프리미어리그 그리고 잉글랜드 팀들도 이제 유로클럽 대항전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우리도 뭔가 해볼 수 있구나. 그래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역사 자체를 바꾼 사건이 98-99 시즌의 맨유 트래블이었어요. 그 시즌에 예. 게리 네빌 인터뷰 혹시 봤나요? 뭐죠? 되게 젊은 게리 네빌이 나와. 턱선도 이렇게 날렵하고. 그래가지고 딱 나가. 근데 게리 네빌 사실 되게 날렵한 사람이잖아. 원래도 날렵했지. 나와서 유벤투스 혹시 올라왔나요? 기자한테 아. 물어봐. 그 기자가 유벤투스 올라왔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장면이 네. 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럴만했어. 그 당시에 그런 세리에 그치. 팀들 네. 유벤투스라는 팀의 위상 그리고 전력이 얼마나 셌는지가 저는 그 딱 인터뷰 영상에 담겨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죠. 그걸 깨버렸어요. 결국에는 맨유가 깨고 올라가서 우승을 했다. 지금도 현지 팬들한테는 그게 굉장한 자부심이자 맨유에게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역사에 굉장한 자부심도 여러 가지가 왜냐면 있어요. 최초의 트래블이니까. 그리고 뭐 프리미어리그 최다 우승팀이고 무엇보다 이제 그동안의 스타들이 많았던 거 그 여러 가지 자존심들이 있지만 특히 유일의 트래블 팀이라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만약 지역 라이벌 팀이 맨유를 꺾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인테르까지 꺾으면서 맨유의 유일한 역사였던 트래블에 지역 라이벌 팀도 다가선다. 그거 솔직히 늦고 못 보죠. 네. 맨유 팬들 입장에서 그렇고 맨시티 팬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리그 역전 우승 성공했고 챔피언스리그 지금 마지막 경기 로테이션까지 돌리면서 이 경기랑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데뷔하고 있는데 길목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경기잖아요. 그죠. 저희가 좀 전술적으로 어떨지 한번 프리뷰를 시작을 해봅시다. 네, 관전 포인트를 살펴봐야 되는데 저는 이번 결승의 관전 포인트로 지난번 리그 맞대결을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맨유와 맨시티가 네. 만났었다 가장 최근의 리그. 지난번 맞대결 때 네. 레시포드가 이제 관여됐을 때 그치. 그 옵사이드가 아니냐 그것 때문에 사실 좀 논란이 많았던 경기였어요. 우리가 그거 축구 뒷담화에서 네. 그 이완우 해서 맞아. 데려와서 그 관련 얘기도 했었어. 그때구나. 그것도 어쨌든 영향을 미치긴 맞아요, 했지만 맞아요. 우리가 뭐 그래도 지금은 경기 안에서의 어떤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슈는 좀 논외로 하고 경기 전술적으로 보면 그때 테나 감독이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아주 좋은 압박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맞대결의 첫 번째 포인트는 맨유의 압박이 다시 그때처럼 맨시티를 상대로 1대1 압박이 확실하게
통할 것이냐. 딱 1대1로 상충되는 구조를 정말 준비를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맨시티가 빌드업을 할 때 맨유 선수들이 빠르게 다가서서 압박을 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홈에서 치렀던 첼시전에도 맨유가 강한 압박으로 한 전반전 10분, 20분까지는 경기를 지배하다가 골이 들어가고 나서부터 이제 실리적으로 좀 내렸거든요. 근데 아마 맨시티를 상대로는 이러한 압박을 바탕으로 맨유가 맨시티의 빌드업을 방해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그 압박이 얼마나 잘 통할지가 첫 번째 요소가 되겠고 무엇보다 맨유에게는 아까 얘기했던 우리 현지 팬들을 위해서라도 트래블의 유일팀 타이틀은 지켜야 돼. 그리고 지역 더비이기 때문에 지난번 맞대결에서도 일단 올드 트래포드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치. 더비 매치잖아요. 선수들 더 열심히 뛰고 시즌 최종 경기이기 때문에 맨유 입장에서는 악착같이 뛸 거예요. 그치. 맨시티는 어쨌든 챔피언스리그가 남아있는데 맨유는 리그는 끝났어. 네. 리그컵도 들었어. FA컵 결승 갔네? 음. 그러면 이거 하면서 피날레 빵 하면 끝이거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맨유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러한 동기부여들이 맨시티의 압박을 방해하는 데 있어서 맨시티 입장에서도 다른 어떤 팀들보다 맨유를 만나는 것이 역시 부담은 좀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 지역 라이벌이니까. 그리고 트래블을 만약 하잖아요. 그리고 한국 옵니다. 그러네. 한국을 와요. 맨시티 와우. 방한하지. 야, 그럼 이제 한국의 맨유 팬분들은 혹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죠. 그럴 수 네. 있지. 네. 아무래도 이제 트래블의 유일팀, 그 자존심이 역시 맨유에게는 중요할 것 같고 마시알이 이제 부상을 당해서 FA컵에 못 나온다는 얘기들이 있었지만 뭐 그거는 이제 마시알 선수가 물론 나왔다면 좋았을 거예요. 그러면 레시포드를 또 측면으로 돌리는 옵션이 될 수 있었을 거기 때문에 하지만 맨유의 경우는 이런 부상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어쨌든 가진 자원을 바탕으로 1대1 압박의 집중력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일단 좀 하고 싶고요. 반대로 맨시티 입장에서는 맨시티 일단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릴리시, 아칸지, 디아스, 케빈 데브라이너까지 컨디션이 일단 변수예요. 지금 뉴스를 보면은 이 선수들이 혹시 경기 감각이 어떨지 모른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는데 그 이슈를 과연 맨시티가 어떻게 잘 잡을 수 있는지가 현재로서는 가장 주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근데 다행인 점은 최근에 우리가 이제 경기 직전에 찍는 영상은 아니지만 네네네. 최근에 훈련할 때 이미지를 보면 그릴리시, 아칸지, 디아스는 후연 사진에 일단 들어오긴 했더라고요. 케빈 데브라이너도 아마 그래도 경기를 뛰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예측이 되긴 합니다만 컨디션이 어떨지가 관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저희가 지금 영상 찍는 날이 이제 기준점을 잡았을 때 그 유로파리그 결승이 네. 끝난 날이잖아요. 네. 이틀 전에 찍는 거죠? 맞아요. 저희가? 맞아요. 네. 그럼 아마 경기 전에 또 다른 뉴스를 보긴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뭐 케빈 데브라이너의 뭐 컨디션에 관련된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클래스 있는 선수들은 돌아왔을 때 곧바로 잘한다는 게 오늘 디발라를 통해서도 저는 잘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결승전에서는요 원래 잘하던 선수들이 잘해요. 세비야도 라키티치 보세요. 아, 진짜 그래서 너무 이제 잘했지. 맞아요. 맨시티는 그냥 뛰는 선수들의 핏이 일단 어떨지가 관건이고 자 그리고 맨유가 아까 압박을 통해서 맨시티를 괴롭힐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물러서는 것보다 제 생각에 터널 감독의 스타일상 그래도 압박을 할 거라고 좀 생각하는 쪽이고 그러면 상황을 고려했을 때 맨시티가 그 어떤 팀들의 압박을 만나는 것보다도 맨유는 지역 라이벌이고 각가지 동급여적인 요소를 봤을 그렇지. 때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맨시티가 우리가 올해 초에 봤던 맨체스터 더비 때는 맨유가 물론 이겼지만 맨시티가 그때 컨디션의 팀이냐?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제 지난 맞대결을 끄집어내서 그때 이제 이런 점 메뉴가 좋았고요. 맨시티는 뭐 이런 점을 좀 잘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보다 지금 완성도가 훨씬 높아졌죠. 훨씬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맨시티는 빌드업을 할 때 선수들이 다 안쪽으로 좁혀지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고 그 안쪽으로 좁혀질 때 압박에 그럼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폭을 벌리는 선수가 윙 한 명뿐인데 그치. 그 선수들이 이제 상대 풀백에게 1대1에서 고립이 돼버리면 그러면 특히 뭐 완비사카 같은 선수들은 사실 상대 윙 포워드 1대1로 막는 거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기대되는 게 사실 그릴리시 선수가 뭐 나온다고 한다면 거기서 1대1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도 좀 재밌는 요소긴 해요. 근데 올해 초 맞대결을 할 때만 해도 맨시티가 중앙으로 좀 밀집돼 있었기 때문에 압박에 취약한 구조였고 그 상황에서 1대1에 고전을 했고 선수들이 빌드업을 할 때 템포를 끌어올리기에는 압박을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이 그때만 해도 부족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레알전 하는 거 보면 그때와는 완전 다른 팀 컨디션이 됐습니다. 선수들 이때 경기는 어땠냐면 리그 경기 때는 후반전에 펩이 일부러 선수들 폭을 벌려서 맨유 압박에 대해서 뒤늦게 대응을 했어요. 후반전의 내용을 그래서 맨시티가 올라왔는데 지금은 전반전에 맨유가 압박을 통해서 흐름을 가져와도 경기 중에 맨시티가 알아서 그걸 유연하게 대응을 할 겁니다. 중미가 내려와서 후방의 숫자를 늘려주는 게 되었든 아니면 스토퍼들이 전진을 해서 측면의 폭을 벌려주는 게 되었든 또 그때와 지금의 맨시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윙포워드와 중앙 미드필더들 간의 스위칭이거든요. 그치. 그게 되면 윙포워드들이 이제 상대 풀백을 벗어나서 그 중앙의 수적으로 만들거나 상대 풀백과의 1대1을 오히려 벗어나면서 피할 수 있다는 걸 말하게 되고 그러면 그때 나오는 공간을 오히려 중앙 미드필더들이 역으로 오버래핑을 하면서 뒷공간을 찌를 수 있거든요. 근데 게다가 엘링 홀란의 영향력도 제가 볼 때 올해 초보다 지금이 더 좋아요.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은 홀란이 조금 연계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뭔가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홀란이 있는 것만으로 존재감은 크다고 보거든요. 이미 상대 수비를 눌러주고 아마 제 생각에는 지난번에도 그랬듯 라파엘 바란과 엘링 홀란의 1대1이 펼쳐질 것 같은데 그럼 바란에게 홀란이 집중되면서 나머지 자원들을 가지고 맨시티 2선들을 상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람 홀란드를 1대1 매칭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남은 수비수들 뭐 여기 이제 미드필더들도 자연스럽게 포함이 되겠죠. 근데 지금 맨시티는 이선자원도 퀄리티도 너무 좋단 말이에요. 폼이랑.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맞대결 일어나는 데서 승자가 결국에는 경기의 승자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지금 리그 흐름이랑 최근 경기 흐름으로 봤을 때는 맨시티 쪽으로 좀 기우는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경기는 현재로서 역시 전력으로는 결국 최근에 보여줬던 폼이나 맨유가 후반기 때 조금 꺾였던 부분들 지쳐서 그런 거지만 그렇죠. 그런 것도 있었고 맨시티의 팀 컨디션이 그때보다 확실히 좋아졌다. 압박을 받아도 후방에서 그걸 벗어날 수 있는 유연성이 더 좋아진 데다가 그 혼란의 어떤 바람을 묶어두는 상황으로 인해서 혼란이 본인이 활약을 못할지언정 거기서 파생되는 공간을 중앙 미드필더와 윙포드가 스위칭을 통해서 더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고 여기에 백스리 선수들의 스토퍼들의 공격 가담을 통해서 측면 수적 우위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맨시티다. 다만 관건은 역시 두 팀 다 부상자가 이제 좀 있는 후반기 맞대결이기 때문에 과연 누가 필드 위에서 좀 더 좋은 컨디션으로 임하느냐 그런 부분들이 변수가 될 것 같다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일단 뭐 같습니다. 상황적으로 봤을 때 추후에 업데이트될 부상자에 관련된 것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돌아온 선수들이 얼마만큼 제 컨디션을 내줄 수 있느냐 그리고 지난 마지막 리그 맞대결과는 맨시티도 다른 팀이 됐고 그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아마 기조 자체는 동일하게 가져갈 텐데 아무래도 지역 라이벌이고 결승전의 동기부여는 뭐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트래블 이거 우리 저지해야지. 못 본다. 절대 못 본다. 네, 이 마인드로 할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올 시즌에 지금 우리가 유로파리그 결승 끝났죠. 유로파 컨퍼런스는 웨스트햄이랑 피오렌티나 네. 그리고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은 맨체스터 시티와 인터밀란의 경기잖아요. 전 어떤 의미에서 이 경기가 더 재밌을 수도 있다. 네, 좀 그런 느낌이 아마 들어요. 인테르는 좀 수비적으로 대응을 할 것이고 테나 감독은 그래도 압박을 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실리적으로 대응할 경우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난 맞대결 땐 그게 통했지만 지금은 안 통한다는 계산하에 그치. 다른 전략을 들고 나올 가능성도 그리고 있거든요. 그런 계산이 엄청 빠른 사람이라는 게 우리가 시즌 초반에 잠깐 안 되는 거 보고 바로 맞아. 전술보다 실리적으로 돌아서는 거 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 맞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본인 팀 컬러를 입혔잖아요.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근데 어쨌든 이 두 팀은 물론 지금 흐름상 맨시티가 아주 유리해 보이는 건 맞지만 지역 더비잖아요. 선수들 간의 정신적인 어떤 능력들, 집중력도 맞대결에 펼쳐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제 생각에는 에너지 레벨이 밀리는 쪽은 그만큼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에너지 레벨이라는 거는 이제 체력도 되겠지만 이런 결승전에서는 정신력 싸움도 되는 네. 거고 중간중간에 경합 같은 거 이겼을 때 이긴 이후에 선수들끼리 어떻게 동기부여하고 독려하고 감독이 어떻게 교체 전술 써가지고 그 교체 선수가 그 에너지랑 경기 분위기 바꾸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치. 싸움이라 네. 11대 11 싸움뿐만 아니라 관중들끼리 분위기 감독이 어떻게 선수 교체 타이밍 가져가는지도 참 변수가 많은 경기가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어쨌든 올 시즌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가 될 아 경기가 재밌을 것 같아. 네. 예. 이스타TV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